이렇게 답을 내려주는 영화들 혹은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반발도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런 영화들도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보는데 애초에 이 영화가 그 달려가는 길과 어떤 귀결돼야 되는 목적성이 그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신가요? 나중에 집에 가시면 이불킥 하십니다. 그 경찰의 역할이 궁금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부터 그 중간까지는 계속 중립을 지켜오고 이성을 지켜서 계속 그 파헤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도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끝에 가서 왜 그렇게 변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진실에 관심 있는 집단이 경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국도 그렇고 수신인도 그렇고 사실 진실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진실에 관심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영화적으로는 무역에 큰 압박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진실을 탐구하고 진실이 뭔지를 궁금했지만은 어느 순간 그 자기네들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거를 빨리 믿고 편하지 않았을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게 되게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끝까지 자기가 반박을 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자기의 그 의심을 키워나갈 텐데 오히려 그 의심이 계속해서 꺾이고, 그리고 그 반대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의지만의 문제로 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변화가 있었죠. 경찰의 캐릭터는 그런 면에서 무혁이가 진짜로 진실을 얘기하고자 할 때 초반에는 진실을 탐구했던, 진실을 추구했던 집단마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그 봉고차 신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되게 어려웠고 되게 중요한 신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배성우 배우가 항상 배성우 배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들 저 사람이 범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너무 멋진 형사로 나와서 배성우 배우의 또 되게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 캐릭터 자체가. 예, 그리고 우리 김재호 배우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해치지 않아요. 예, 다져가시고요. 네. 네, 김대명 배우님께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되게 부끄러워요. 한승우 네. 한승우 역할을 준비를 하실 때 대본에는 없지만 한승우에게 이런 면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한승우를 나중에 보면은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 영화상에서 누락되긴 했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은 그를 다 좋은 인간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양면이라고 저는 접근을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뭐 그걸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착한 척하고 살았다 이게 아니고 원래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게 빠져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이게 살인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이 아니고 그냥 그 삶 안에 존재하는 그냥 어떤 봉사나 살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 네, 내가 하는 거, 내가 그냥 하면 좋은 거,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되게 무섭죠. 내가 하면 좋은 거, 봉사와 살인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두고 말하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뭐 살인도 내가 그냥 탕수육 만드는 거나 똑같은? 짜장면 잘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같은, 재밌고 좋으니까 그냥. 사실은 저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답도 굉장히 저는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래서 아마 이 캐릭터가
최근에 본 중에 제일 무서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나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무언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연쇄 살인마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고 사이코패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그 나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캐릭터를 만난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덕분에 다 참 좋은 얘기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분 더 김정현 배우님한테 질문해 주실 관객분 여기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질문이 막 막 쏟아지죠.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후회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우선 저 뒤에 남성 관객분이 좀 먼저 드셔서 질문해 주시고 앞에 여성 관객분께 다음 질문 예약제로 드려놓을게요.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보고 나서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한승우라는 캐릭터가 살인을 한 진실은 잊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나 배우님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뭐 잊혀지면 안 되는데 잊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다 약간 고민을 하고 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영화하고는 별개의 질문인 건가요? 네. 아, 감독님 말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많아서 뭐라고 근데 뭐 찍어서 이게 진짜 살아가면서 매일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이게 잊혀지면 안 되는데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냥. 사실 그런 일들의 연속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그냥 인생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려운 얘기 할까? 어렵네요. 아 근데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 여기 여성 관객분 아까 예약제로 모자 쓰시는 관객분 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수진이 그 내비를 찍고 가잖아요, 용산을. 그게 그 다음에 애틋한 그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막 넣은 건지, 그러니까 수진이 무슨 생각으로 간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대명 이제 배우님 연기를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발성도 너무 좋으시고. 그럼요. 네, 그죠. 처음이거든요. 연극 배우 역시 또 발성이 너무 좋으세요. 네. 일단 그 딱 대본을 받으면 캐릭터 분석을 하시잖아요. 약간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배우들을 이렇게 캐릭터 분석을 할 때 분명 이렇게 자기 닮은 점, 약간 공통점 이런 걸 찾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이 배우 이거 역할 하면서 그 살인범과의 자기 공통점이나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착한 거?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감독님. 수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진이한테 사실 이제 비밀이 있죠. 그리고 그렇죠. 무혁이한테 숨겨왔던 차마 얘기할 수 없었던 게 있는데 무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관계가 좋아진 이후에 그대로 이제 관계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무혁이가 뭔가 자기의 비밀에 대해서 눈치챈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무혁이한테 고백을 하러 사실은 갔는데 이런 그 부분들이 너무 이제 그 사건에 집중시켜주고 수진이의 내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홀하다 보니까 이제 놓치신 관객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건의 그 폭포가 끝나고 그 응급실에서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수진이 캐릭터에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분이 직접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탁 왔거든요. 아마 그녀는 남편이 헤어져 있는 동안에 가 있었던 오피스텔을 한 번도 안 가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봤는데 오피스텔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으니 당연히 남편이 원래 혼자 살던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거기에
그 작가가 가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가봤는데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여버린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그녀의 행동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대명 배우님 닮은 점. 닮은 점은 일단은 저 폭풍 칭찬 감사드리고요. 저녁을 안 먹었는데 속 배가 다 부르네요. 일단 닮은 점은 사실 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끔 이제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혹시 이제 캐릭터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참고할 레퍼런스 같은 게 있냐고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캐릭터를 접할 때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사실. 네. 흔히들 말하는 뭐 어떤 배우 같이 뭐 어떤 영화에 나오는 무슨 살인자 같이 이런 거를 최대한 피해가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였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일상화시키는 게 두 번째 목표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살인마에 집중하기보다 저는 대화에도 집중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대화하는 화술이나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보면은 굉장히 미묘하게 안 맞아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오는 공포나 이런 게 되게 커요. 사람들은 잘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둘이 얘기하는데 되게 얘기하다 안 맞는 지점이 있잖아요. 되게 맞아 그러면서도 뒤에 약간 네. 흐른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게 되게 사실 공포거든요. 그게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뭐 화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허무역과의 관계도 거기서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허무역과 대화할 때 굉장히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폭발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 감정의 흐름을 잡으실 때도 그럼 그걸 제일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사실 거죠?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그냥 그 허무역 만났을 때도 얘기가 그냥 순조롭게 됐다. 잘 풀릴 거라고. 이렇게 악수하고 고마워 잘 지내보자 이러고 됐을 텐데 나는 분명히 얘를 이해하고 쟤도 나를 이해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미묘한 대화에서 틀어지는 게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왔던 거죠. 그게 살인으로 귀결될 만큼.